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아까 저희 2부 마무리하면서 발음이 꼬여가지고 급해가지고 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린다는 말을 지역 방송 보내드린다는 말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복장이 편한 복장으로 네, 어디 좀 나오셨습니다. 시골 좀 갈 일이 있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윤여준 장관님 얼굴을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이 사실상 끝난 거죠. 공식 일정 끝났죠. 예, 주말에 네, 이제 네. 집회하면서 끝난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은. 그죠? 국회요? 예. 네.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정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니 어차피 이게 이제 별로 여야가 다 이게 뜻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등원을 하는 게 나냐라는 의견도 당내에서 있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은 소수 의견이고 소수로? 왜냐하면 이게 예. 장기화되면 우리도 부담이니까 네. 굳이 조건 걸지 말고 민생 안보 이거 챙기러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명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들어가자라는 의견도 있는가 봐요. 근데 네. 아직은 소수고 지금 들어가면 마치 자유한국당이 무슨 굴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네. 안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이제 강경투쟁을 결산해 보면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 지금까지의 이런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장외투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 장외투쟁, 장외 집회, 네. 그리고 민생 대장정이라고 할까요? 마무리하면서 약간 총평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단어의 선택은 좀 강한 것 같은데 네. 민생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글쎄요.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이게 말하자면 지옥을 다녀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레토릭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야가 공히 자꾸 이제 똑같이 강경 발언을 주고 받으니까 이 갈수록 점점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지만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정말 어휘 선택 같은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정부가 말하자면 이 좋은 나라를 2년 만에 지옥을 만든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취지는 그랬었죠.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얘기를 뒤집어 해보면 그럼 2년 전에는 좋은 나라였다는 뜻인데 이 국민들이 그 납득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물론 자영업자나 또는 서민들 삶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여담에 무슨 얘기 하려나요? 지옥보다 더 나쁜 데는 어디예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기자들이 윤 장관님도 예전에 기자 생활을 쭉 하셨으니까 경제 어렵다. 네. 살기 참 팍팍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시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면은 언제 10년 전에 가도 그렇고 15년 전에 가도 그렇고 지금 가도 마찬가지인데 다 힘들다 그래요. 참 힘들다. 손님 없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되게 팍팍하다. 이 말은 그냥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죠? 네. 근데 그 말을 또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기자할 때에도 기자끼리 그런 우스개를 했어요. 예. 야, 맨날 추석 때 뭐 부정 그러니까요. 경기 취재가 보면 예. 늘 작년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니까 지금쯤은 다 파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우스갯소리를 기자 때 한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러나 지금 인생은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도 그 힘든 사정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예, 그리고 시내 나가봐도 그죠 한동안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그죠 번창하던 가게들이 다 임대를 새로 한다는 소문이 네. 많잖아요. 강남에도. 네, 그걸 보면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건 정말 사실인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이번 민생 투어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했다. 적어도 이런 어떤 기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좀 뭔가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당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막 지리멸렬한 상태로 오면서 아하. 그 지지 세력이 다 흩어진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지 세력을 거의 이제 다시 회복을 결속시키는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구심력.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외연 확장을 할래도 고정 지지층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흩어져 있었던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성공했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그럼 이렇게 갈 것이냐. 네. 길게는 저도 안 갈 거라고 보고 네. 다만 9월부터 정기국회 아니에요. 네. 5월은 이미 지나갔고 6월 중에는 국회가 정상화 될까? 지금 같아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일단 지금 여야 간에 뭐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거리가 멀어질 때는 멀어졌으니까 네. 6월 초에 시작을 해도 이게 한참 걸릴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네. 굉장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밖에서 보는 그림으로 보면은 네. 원내대표들이 약간 친근하게 호프집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 이런 것들 보여줬잖아요. 네. 뭔가 우리 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셈인데 그 뒤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원내대표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경한 말을 주고받아 가지고 분위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행사에서 네. 그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썼죠. 예.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어떻게 5.18 달리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긴 한데 네. 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꼭 그런 표현을 썼어야 되느냐. 조금 더 함축적인 표현을 써도 됐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발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인영 대표의 노력으로 여야가 조금 뭔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마당에 이것 때문에 또 확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그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예, 저는 하여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문 대통령이 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늘 좌파 독재라고 했으니까 네. 그걸 되받아치는 차원에서 그냥 한 말인가 아니면 심한 이 구도를 독재 세력 대 반독재 세력의 구도로 보는 건가 오늘 조금 그게 조금 제가 네. 불분명해서 예, 이게 잘못하면 이 싸움이 쉽게 끝나기 어렵겠다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지금 현 정부를 독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네. 거기에 대한 뭐 일종의 대답의 측면도 있지 않을까. 글쎄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걸 굳이 뭐 다른 여당 뭐 중진이라면 모르겠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꼭 그런 표현을 썼어야 했을까?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또 황교안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되게 강경한 지금 네. 발언 수위들을 네. 보면은 네. 당분간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6월도 국회가 만약에 이 네. 상황으로 네. 닫혀버리면은 네.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국민이 높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네. 처음에는 국민이 양비론으로 간다고요. 양쪽 아. 다 나무래요. 예. 더 가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한테 더 책임을 더 크게 묻는 여론의 있어요. 흐름이 그런 그렇습니다. 경향이 과거에 있군요. 보면 번번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하. 장기화되면 오히려 부담도 있다 우리한테도. 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더 책임을 크게 묻는 거니까 국민이 네.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냐.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 계속 하향으로 네, 수정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뭐 0.1% 영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추경 뭐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란 말이에요. 이건 못 받는다는 강경 기류가 지금 아직은 민주당에서 있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계속하면서 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완성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양쪽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미는 안 보이시는 지금은 거죠.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청와대나 여당도 생각은 있겠지만 이걸 너무 그렇게 막 그 감정 대립이나 뭐 네. 위신 따지지 말고 제일 다급한 게 민생이잖아요. 네. 추경 예산이 그렇게 다급한 것이라면 청와대나 여당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은 없었을 거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로 좀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결국 그게 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막 여야 승패 개념으로 보니까 우리가 해서 꿀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라는 건 져서 이기는 길이 있고 죽어서 사는 길이 있다고 항상 제 얘기하거든요. 이게는 권력을 가진 쪽이 져서 이기는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한치도 안 물러서려고 그러는지 좀 답답해요. 근데 뭔가 이게 좀 대화가 될 만하면은 무슨 사건이 하나씩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예. 그 항상 그게 언어 습관을 좀 고쳐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하나 좀 의견을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강효상 의원 건이요. 네. 이제 양국 정상,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거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참사관이면 고참외교관이에요. 예, 고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상 간의 그 대화 내용이랑 상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국가 기밀인데 이걸 아무리 고등학교 선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한다? 전에 공직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외교부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그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강효상 의원도 그래요. 물론 뭐 좋은 뜻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국가 기밀을 그런 식으로 이걸 알아가지고 그것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쨌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한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앞에 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화의 국면이 여야에서 실마리를 찾게 될지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그 모습이 나오게 될지 한번 저희들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봐야죠. 예. 네. 먼 길 좀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